172페이지 12번부터 44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2번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검사 방법에서 비수성 현상제, 침투 탐상일 때는 비수성 현상제를 우리는 속건식 현상제라고 합니다. 적용하는 구성 부품의 현상제를 적용하는 방법은 여기에서는 그 비수성 현상제는 제일 쉬운 게 이게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분무법 스프레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음파의 발생에서 음속 주파수 파장의 관계를 옳게 표현한 것은 이것은 언젠가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음속은요, 여기에 주파수 곱하기 파장 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요 공식을 알아두면은 요걸 응용해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14번 가동 중인 열교환기 튜브 전체 벽 두께 측정할 수 있는 초음파 탐상법은 여기에도 이제 밑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IRIS라고 합니다. IRIS. 그 가동 중인 열교환기 튜브 전체 벽 두께 측정할 수 있는 초음파 탐상법입니다. 여기에서 봅시다. internal이 내부라는 뜻이에요. rotary, 여러분 잘 알죠? inspection 검사 시스템. 그래서 여기 IRIS입니다. 여기 IRIS 9000인데요. 초음파 튜브 검사 장비 사용하여 열교환기 튜브 내외면 상태를 파악하고 튜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식, 침식 등의 각종 결함을 화면상으로 파악하여 튜브 상태와 잔여 수명을 판단하는 것을 IRIS라고 한다. Internal Rotary Inspection System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좀 어렵지만 요건 이렇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에 EMAT가 있습니다. EMAT는 뭐냐면 Electromagnetic Acoustic Transducer입니다. 이건 트랜스듀서는 탐촉자입니다. 그래서 EMAT인데요. 전자기의 음향 탐촉기, 어쿠스틱이 음향입니다. 일렉트로매그네틱이 전자기의 음향 탐촉자, Electromagnetic Acoustic Transducer입니다. 그래서 이걸 EMAT라고 합니다. 전자기의 음향 탐촉자이며 원자력 장치의 균열 크기 검사를 위해 개발된 자동화용 초음파 검사입니다. 자동용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TOFD가 있죠. TOFD는 Time of Flight Diffra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약자로 TOFD인데 요거 처음부터 하면 TOFD와 결합 높이 측정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요 이제 EMAT 요거는 결합 높이 측정할 때 또 가장 효과적이다. Phased Array Ultrasonic Test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되어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Phased Array Ultrasonic Test. 이 초음파에서 탐촉자가 보통 한 개로 가져가는데 여러 개를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Phased는 P, Array, 배열 A, 울트라소닉 테스트의 UT입니다. PAUT, 초음파 탐상 정밀 장비이고, 이제까지 시험 문제에 보면은, 초음파는 그 결합 면적이나 이 형상은 볼 수 없다 이랬는데, 그래서 방사선만 볼 수 있다라고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초음파 탐상 정밀 장비 중에 Phased Array 울트라소닉 테스트가 지금 그 회사별로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은 이제 그 문제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15번 후유화성 침투 탐상 시험에서 유화제를 적용하는 시기는 침투 처리 후에 바로 적용하죠. 그죠? 16번 영재 세척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가 용재제거성 침투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행하는 세척 방법이다. 맞습니다. 세척액 자체가 휘발성이 높아 세척 처리 후 건조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에어로졸 제품 세척액은 검사면에 직접 분무해 세척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거 자꾸 헷갈릴 수 있는데 요 에어로졸 분사하는 요거는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뭐 그대로 뿌려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킴타올제나 걸레 같은데 부드러운 걸레 같은데다 이걸 뿌려서 거기에서 듬뿍 젖은 상태로 이제 시험편 거기에 이제 잉여 침투액을 닦아낸다. 요게 맞아요. 그래서 요건 틀렸습니다. 염색 침투액의 경우 세척에 사용한 헝겊에 묻어있는 침투액 색의 정도로 세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헝겊에 거의 없으면은 그게 이제 다 제거가 된 거예요. 자, 수성유화제라는 거 봅시다. 수성유화제는 그러니까 물베이스 유화제를 말합니다. 물베이스 유화제. 침적법에서 농도 약 20%, 분무법일 때 ASTM-E 165에 근거하여 이건 ASTM-E입니다. 약 5% 이하를 적용합니다. 수성유화제는 물에 일정 농도의 유화제를 용해한 후 침투제에 적용하며 치환작용으로 유화작용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침투시간 경과 후 요거는 뭐를 해줘야 되느냐, 물베이스 유화제는 예비 세척 후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침적법에서 농도 약 20%, 분무법일 때 ASTM-E 165에 근거해 약 5% 이하를 적용한다. 침적법에서 농도 약 20%일 때, 침적법에는 농도 약 20%일 때, 분무법일 때는 ASTM 근거가 약 5% 이하를 적용한다. 요걸 알아두십시오. 침적법에서 농도 약 20%일 때, 분무법일 때는 약 5% 이하 적용한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럼 수성유화제가 물베이스 유화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침투시간 경과 후 예비 세척 후에 적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번 했습니다. 침투액 중 특히 깊이가 얕고 폭넓은 결함검출의 우수한 탐상제인 것은 후유화성 형광침투액입니다. 후유화성. 여기에 수세성은 왜 안 좋냐 하면은 잘못하면 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화제를 쓰면은 여기에 이제 그런 이제 침투액하고 잘 잉여 침투하고 잘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수세성은 이게 이제 조절이 곤란하니까 얕은 결함일 때 너무 많이 씻어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 침투액은 물론 깊이가 얕고 폭이 넓은 결함검출을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세성이냐 후유화성이냐 이런 면에서는 후유화성이 좋다라는 거 꼭 우리가 그래서 유화제를 한 번 더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걸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설검사법 중 대형 용기 저장조의 서이나 누설 위치 측정에는 나쁜 것은 압력 변화 누설검사다. 요거는 몇 번 나왔습니다. 여기 사실 저도 여기 굉장히 난감한 게 기포 누설검사라든지 헬륨 누설검사라든지 할로겐 누설검사라든지 압력 변화 누설검사라든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많이 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요 문제가 몇 번 나왔으니까 압력 변화 누설 검사다 하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173페이지 17번 항공우주용 기기의 침투 탐상 검사 방법에 따른 침투 탐상 시험을 할 때 사용되는 자외선 조사 장치의 파장은 근자외선 파장은 320 내지 400나노미터, 중심 파장은 365나노미터입니다. 그럼 옹스트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200에서 4000나노미터, 옹스트롱은 파장 범위고요. 중심 파장은 3650 옹스트롱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18번
표면 직하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 검사법과 거리가 먼 것은 중성자 투과 시험은 내부 결함 검출이지 표면이나 표면 직하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 검사는 아닙니다. 표면 및 표면 직하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 검사법은 와전류 탐상시험, 자분 탐상시험, 침투 탐상시험이 가장 대표적인 비파괴 방법이다. 19번 침투 탐상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의한 침투 지시 모양을 세 종류로 분류할 때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독립 침투 지시 모양, 독립 침투 지시 모양 맞습니다. 독립 침투 지시 모양. 그 다음에 분산 침투 지시 모양 맞고요. 연속 침투 지시 모양 맞습니다. 독립 침투 지시 모양에는 균열, 선상결함, 원형상결함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20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라 시험품 일부를 시험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전처리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험편을 두 개 연결해서 중앙부가 용접을 한 거 맞습니다. 그럼 그걸 그라인딩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중앙부 정확하게 그 이제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냐? 거기에서 중앙부에서 바깥쪽으로 한 25mm 너비까지 전처리한다는 게 규격집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시험하는 부분에서 그 용접에 있는 그 부분이 결함이 있나 없나를 찾기 위해서 정확한 그 부분은 모르지만 중앙에서 그 시험부에서 바깥쪽으로 최소 25mm 넓이까지 전처리하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이론은 쉬운데 비전문가들은 연습을 안 한 사람은 그 시험편 전체에다가 막 이 침투에 다 뿌려집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거기에서 요 범위를 딱 25mm에서 자를 재서 전처리 하라는 건 아닙니다. 대충 요 범위에서 전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시험 방법에서 규정한 형광 침투액을 세척할 때 수온과 수압으로 적합한 것은 이건 항공우주 규격입니다. 수온은 50 내지 100도 F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이제 습시로 계산하는 공식 우리 있었잖아요. 그죠? 그 C는 9분의 5 F도 마이너스 32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령이 100도 같은 100에서 32 하면 한 70이 된다. 9분의 5를 하면은 9, 8, 70, 8, 한 여기 40도 정도 됩니다. 요걸 그러니까 이제 요거 화시로 해서 그런데 여기 이제 50도는 그러면은 18, 98 50도는 요게 자 여러분 알아두세요. 요 50에서 100도 F잖아요. 요걸 지금 암산을 내가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0 내지 40도가 됩니다. 자, 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걸 계산해 보니까 10 내지 40도씨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거는 KS 규격에서는 10 내지 40도 했는데 항공우주용 기기 규격에서는 수온을 50 내지 100도 F로 했습니다. 수압은 이제 같습니다. 275kPa 이하를 적용한다. 이거는 같습니다. 자, 22번 비파괴 검사, 침투 탐상 검사 일반 원리. 여기 KSB이지만 ISO입니다. 자, 3, 4, 5에서 규정한 최대 표준 현상 시간은 보통 침투 시간의 몇 배인가? 자, 이 봅시다. 표준 현상 시간은 7분이잖아요. 보통 침투 시간은 얼마입니까? 5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7을 5로 나누면 5일은 5, 40, 1.4배가 되겠죠. 자, 아래 불연속 중 단조할 때 발생하는 단조품, 불연속은 결함이다. 그죠? 겹침입니다. 이 부분도 앞부분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단조 결함은요,
겹침이 많고 그 다음에 담금질 균열, 단조 균열, 비금속 개재물 100점, 단조 터짐, 연마 균열, 미세수 주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게 랩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단조할 때는 열을 가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겹침, 단조균열, 담금질 균열 뭐 이런 게 다 생깁니다. 자, 요걸 한번 알아두시고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4페이지.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라 갈라짐. 요 갈라짐인데 요즘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균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갈라짐. 그러니까 침투 탐상 시험 요 갈라짐을 요즘은 뭐로 한다고요? 균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균열. 규격집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돈을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균열이라고 많이 한다. 이제 규격집에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라 균열, 갈라짐 이해 결함으로 길이가 나비의 3배 이상인 것은 무슨 결함인가? 이게 뭡니까? 선상결함이죠. 그죠? 선상결함. 선상결함입니다. 자, 이거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24번 항공우주용 기계의 침투 탐상 검사에 따라 침투액을 침지법으로 적용할 때 구성 부품 중 총 처리 시간이 20분이면 이때의 침지 시간인 것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10분 이하가 돼야 된다. 침지 시간은 총 처리 시간의 2분의 1이다. 그래서 이거는 10분 이하다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검사 표면 온도가 15도에서 50도일 때의 표준 침투 시간은 왜 여기 5분, 10분 해놨냐면 주로 5분입니다. 그런데 10분은 뭐냐면은 단조품, 압출품, 압연품일 때, 단조품, 압출품, 압연품일 때만은 10분입니다. 그 외에는 무조건 5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에서 10분으로 해놨다 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10분은 특히 단조품, 압출품, 압연품일 때다라는 꼭 이제 기억해 두세요. 26번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의한 형광 침투 탐상 시험에서 암실의 밝기로 옳은 것은 20룩스 이하다. 그죠? 자, 27번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규정된 시험 순서에서 건조 처리가 현상 처리 후에 수행하는 침투액과 현상 방법. 무조건 후에 한다는 것은 뭐 습식 현상법일 때 앞에 물로서 씻든 안 씻든 그 관계없이 습식 현상법일 때는 앞에 수세성이라도 현상하고 나서 건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 다가 되겠습니다. 수세성, 이온성 형광 침투액은 형광 침투액을 뿌리고 물로서 씻는데 그럼 그때 건조해야 되느냐? 아니다. 왜? 습식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습식 현상을 적용하고 건조한다. 이런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28번 항공우주용 기계의 침투 탐상 시험 방법에 의거 현상제의 종류와 명칭이 잘못 나열된 것은 항공우주인데 A는 건식분말, B는 수용성 현상제, C는 수현탁성 현상제. 종류 D가 특정 용도가 아니고요. 종류 D는 특정 용도가 아니고 E가 특정 용도 현상제입니다. E가 특정 용도 현상제입니다. 자, 요 D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비수성 현상제입니다. E가 특정 용도 현상제다. 29번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검사에서 규정한 침투 탐상 검사의 합격한 구성부품 식별 방법 중 착색에 의한 표시로 옳은 것은 이 전수검사에 합격한 구성부품에는 뭐냐 하면은 밤색
염료로 사용한다. KS하고 조금 다르죠. KS에는 뭐라 젓갈색이죠. 그죠? 여기에서는 밤색 염료로 사용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형광침투액. 형광침투액은 몇 나노미터 파장의 자외선을 받아 연두색 가시광선을 발생하는가. 단 여기서 묻는 것은 그냥 파장 범위가 아니고 중심 파장 범위다. 365 나노미터. 요거는 옹스트롱으로 얼마라고 했죠? 3650 옹스트롱이다. 자, 여기 옹스트롱하고도 우리가 상호 보안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죠? 3650 뭐라고요? 옹스트롱이다. 옹스트롱이 어디에 있을 겁니다. 3650 옹스트롱을 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이 중심 파장이 그렇다. 파장 범위는 320에서 400이죠. 그죠? 그 중심이 365, 3650 옹스트롱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금속 표면에 열린 결합입구를 폐쇄하여 침투 탐상 효율을 저하할 수 있는 전처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기계적 세척이다. 몇 번 나왔습니다. 기계적 세척은 조심해야 됩니다. 침투 탐상할 때는 증기 세척이나 알칼리 세척이나 초음파 세척, 제일 정밀한 것은 초음파 세척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175페이지 30분부터 침투 탐상 시험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른 탐상제 점검법에서 겉모양 검사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겉모양 검사 시 침투액과 유화제 폐기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눈으로 봤을 때 그 캔 속에 들어있는 거는 흐리다. 왜냐하면 침전물이 깔아앉아 있다. 이럴 때는 이거 폐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31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 전수검사에 합격한 시험체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KSB 규격이죠. 각인, 부식 또는 착색으로 시험체에 P의 기호를 표시하는 거. 여기에 맞습니다. 색깔은 황색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젓갈색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젓갈색까지 하면 이제 다 맞죠. 그죠? 젓갈색이다 하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른 탐상제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기준 탐상제하고 사용하지 않는 탐상제는 큰 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뚜껑을 덮고 박스 같은 데 그 종이 그 뚜껑 있잖아요. 덮고 요걸 어디에 냉암소 차갑고 어두운 장소. 그래서 여기에 cool and dark place라고 하는데 냉암소에 보관한다. 이 냉암소를 꼭 좀 우리가 여기 한자니까 조금 어렵죠. 그죠? 냉암소에 보관한다. 규격집에서도 나왔습니다. 탐상제를 개방형의 장치에서 오픈된 데서 사용할 때는 먼지, 불순물의 혼임, 탐상제가 막 날아가는 거, 비산을 방지하도록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니까 이거 뭡니까? 환풍기 같은 것도 설치하고, 이제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겠죠. 다 수세성 침투액과 세척액, 속건식 현상제는 밀폐한 용기에 보관한다. 요거는 아닙니다. 수세성 침투액과 세척액 이런 거는 밀폐한 용기에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습식 및 속건식 현상제는 여기 습식 및 속건식 현상제는 요 나와있네요. 소정의 농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여기에 맞습니다. 자, 33번 침투 탐상 시험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의한 결함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미네이션은 침투 탐상과 관계없습니다. 자, 라미네이션 이거는 몇 번이나 했습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 판파로 탐상할 수 있습니다. 아변 강제, 아변할 때 내부 결함, 비금속 개지물, 기포 또는 불순물 등이 이 아변 방향을 따라 평행하게 늘어나고 그 약간 물결 모양으로 된 걸 말합니다. 평행하게 층 모양으로 분리된 것은 이중판 균열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요게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잠깐 여러분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초음파, 종파, 횡파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써 있는데, 그 다음에 초음파 파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종파, 횡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빈 공간에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초음파, 표면파. 표면파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레일라이파라고 합니다. 표면파를 레일라이파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초음파는 본래 표면에서 탐촉자에 가까운 데서는 본래 있잖아요. 일반 초음파 탐촉자에서는 근거리 염장에서는 불감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판파를 이용한 겁니다. 표면파를 이용합니다. 표면파는 횡파의 90% 정도 음속이 있고 깊이가 1파장 정도의 얇은 층의 에너지가 이렇게 대부분 집중합니다. 표면부 입자는 어떻게 되냐면 종진동하고 횡진동 혼합된 거동입니다. 종진동, 횡진동 혼합된 거동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파를 볼 때는 우리가 횡파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횡파의 한 90% 정도 음속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표면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수침법에서는 사용 곤란하다. 여기에 마침 표면 1파장 정도만 얇은 층의 에너지가 대부분 집중하는데 요 횡파가 움직이는 모습은 표면파가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횡파와 거의 비슷하다. 그럼 횡파의 90% 정도의 음속이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초음파에 맨 마지막에 판파가 있습니다. 판파를 우리는 램파라고 합니다. 판파를 우리는 램파라고 합니다. 판파를 다른 말로 램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초음파를 공부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 문제를 내고 이러면은 안 봤던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 당황합니다. 혹시 비파기 할 때 침투나 자기 비파기 내가 이제 CBT 시험 칠 때 앞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한 5문제 정도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많이 다룬 것 중에서 나오면 맞출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또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시험을 망쳤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시험은 그래서 기준점이 있잖아요. 60문제 중에서 36문제를 맞으면은 합격을 시켜주니까 그런 문제가 몇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비파기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저도 안 본 게 나오면은 틀려야죠. 100점은 있을 수 없다. 너무 공부를 할 때 완벽하게 다 알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침투 비파기나 자기 비파기 할 때 초음파나 방사선이나 와전류나 누설이나 이런데 우리가 접하지 않은 부분의 내용을 한 문제 내버리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판 두께 3파장 이하 얇은 판재의 결합 검출을 사용합니다. 초음파 빈 파장의 반파정 이하 두께 통과하는 파동 양식이고 파의 진행 모양은 이렇게 여기 비대칭형 요거는 대칭형 두 가지로 나눕니다. 판파는 비대칭형과 대칭형으로 나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수업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